요즘 임플란트 수출 데이터 보게 되면 거의 수직 상승으로 가고 있죠. 이게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거를 충분히 아는 회사가 어딜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임플란트 시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성장할까? 제목이 이렇게 달려있는데 네. 당연히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목을 가져왔네. 네, 그렇습니다. 임플란트에 대해서 요즘 이제 주가가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네, 주가가 말해주고 있는데 혹시 댓글 하나 들어왔습니다. 우리 김민수 대표님한테 화내지 마. 질문 똑바로 해.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임플란트는 계속 성장을 하겠죠. 하겠죠. 예. 혹시 박사님께서도 하셨습니까? 하나 했습니다. 하나 하셨죠. 네. 예. 저도 이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게 되면은 방송 활동이 조금 지장이 있을까봐. 예. 근데 네. 이게 보니까 한국은 예. 임플란트가 벌써 그러니까 보급률이 80%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공급 과잉 쪽으로. 네. 왜 이렇게 됐냐고 봤었을 때 단계별로 정부의 정책들이 시행됐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보험급여 쪽으로까지 들어오고 또 이제 그 75세 이상이었던 부분이 65세까지 낮춰지고 네. 네, 보험 그 한도가 그 보험이 적용되는 상황들이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지금 비싸서 못했던 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정부 정책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거기서 변화가 나왔던 대표적인 상황들이죠. 게다가 치과 의사분들도 이거 돈 되네 싶으니까 경쟁적으로 가서 기술 배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성장한 대표적인 한국의 특수성을 가진 잘하고 있는 예. 치과 쪽의 분야인데 근데 아시겠지만 이빨은 동물한테 쓰는 거죠. 네, 치아는 네. 치아는 소실이 되게 되거나 아니면 또 부실해지게 되면 진짜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전에 오복 중에 하나가 이빨 건강도 치아 건강도 거의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럴 정도로 이게 그러면 이빨이 뭡니까? 그냥 저도 이빨 아저씨 하려고요. 네. 네, 임플란트 잘 끌어서 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한국은 기술력이나 네. 장비나 아니면 디지털 덴탈 솔루션이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엑스레이 그냥 예전에 갔었으면 자 들어오세요 그러고 여기다가 엑스레이 번쩍 찍고 한 30분만 기다리세요. 그럼 그거 보고 의사랑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안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찍으면 바로 보입니다. 근데 그게 엑스레이부터 그거를 좀 약간 진화시키는 게 구강 스캐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윙 한번 돌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다 맞아요. 치근까지 다 보이면서 바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거 가지고 또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뭐 또 다시 뭐 소실된 치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게 되면 3D 프린팅으로도까지도 그러니까 3D로도 막 보여주고 이렇게 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하나의 다 이제 당신이 치료를 받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또 치아도 다 개개인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게 되면은 이게 다 덴탈의 기술의 기술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온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한국은 공급 과잉이어도 전 세계는 아직은 아닙니다. 네. 전 세계는 아무리 그래도 소득 수준이 된다고 하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40% 30%대밖에 안 됩니다. 이쪽이 그럼 또 커가는 게 또 중요하겠죠. 게다가 또 가장 또 노려보는 게 중국이죠. 중국. 네. 네. 중국이 VBP라고 그래서 시행을 했던 게 약자는 묻지 마시고요. 네. 네. very 하여튼 VBP는 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많이 쓰여야 될 것 같은데 가격이 높다. 그러면은 중국 정부가 구매 대행을 해서 가격을 대량으로 구매하다 보니까 가격을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걸 통해서 국공립 의원을 통해서라고 하더라도 일단 시행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을 떨어뜨렸지만 단가를 후려칠 줄 알았는데. 네, 그렇게 많이 그렇죠? 후려치지 네. 않았죠. 네. 네, 그 상황 쪽에서 후려침이 뭡니까? 가격이나 압박. 가격 상당히 많이 다운. 네. 네. 이렇게 되진 않았지만은 그로 인해서 해보니까 처음에 한 개만 했는데 근데 이쪽도 이상한데 이것도 해야 되겠어라고 하는 수요의 창출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P가 떨어지는 것보다 Q가 확 올라오는 게 더 크겠죠. 이게 지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중국의 변화다라고 네. 하게 되면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중국의 의사가 이 지금 식립이라고 하더라고요. 임플란트를 식립이라고 심는 거를 네, 식립이라고. 식립. 네. 예. 네,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이게 되게 각도가 되게 중요하다면서요. 네. 이게 각도 조금만 오차가 나도 들어가서 이렇게 뭐 이제 나사 끼우듯이 끼우는데, 네, 식립 이런 어려운 단어를 아시는 우리 대표님 정말 대단해요. 사랑해요. 그 빨리 써주세요 여기. 네, 네. 이게 그러니까 되게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들어가는 각도와 함께 가서 만약에 운동을 하셨을 때 그 저작하는 요 단계까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중국 의사들도 이게 많이 경험이 있어서 이게 쌓여야 되는데 아직 중국 의사의 경험치는
그 정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8%, 11%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할 수 있는 의사가 있어야 기술들을 끌어내겠죠.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보면 저희가 운전을 할 때 보면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치과 의사 선생님들 말로는 이런 디지털 덴탈 솔루션 이렇게 해서 다음 단계는 이렇게 하고 또 아까 스캐너 보여주고 하는 이런 몇 가지 중요한 시스템을 딱 갖춰 놓게 되면 이런 비숙련된 의사라고 하더라도 점점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숙련돼 가기 시작하는 어떤 가이드 역할, 내비게이터 역할을 한답니다. 네. 그러면 임플란트 시장과 이런 디지털 솔루션이 같이 덴탈 솔루션이 같이 크겠죠. 이런 현상이 나왔을 때 앞으로는 변화 가능성이 더 크겠다라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네.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오스템 임플란트 있죠. 예. 네,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번에 중국에서 1분기에는 30% 성장했습니다. 반대로 스트라우아는 30% 제대로 역할을 못했어요. 비싼데 굳이 저걸 해야 돼? 라고 하다 보니까 가성비 쪽에 나아가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더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를 사면 되겠네요. 그게 싫어가지고 MBK 파트너스가 네. 다 사가지고 상장 폐지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가 다 독식할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괜히 뭐 이 회사 자꾸 뭐 무슨 뭐 횡령하고 그게 사고 치고 구설에 시들리느니. 네. 비상장으로 들어가면 그런 거 없이 그냥 네. 깨끗하게 우리가 그럼 관리하겠다. 어차피 PF 나중에 기업 가치 올려서 팔면 되니까 팔 거니까요. 그 80점까지는 예. 임플란트 시장이 커진다는 얘기겠죠. 반대로. 그렇죠. 예. 네. 그거까지를 다시 본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은 성장에 베팅을 한다라고 하면 임플란트 관련주는 본 게 왔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네. 오스템 임플란트를 사고 팔기가 어려우니까 그죠? 네. 거래는 뭐 되긴 되겠지만 거래는 되긴 되나요? 되겠지만 뭐 네. 거의 실제로 사기가 어려우니까 네.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느냐죠. 그걸 대비해서 오스템 네. 임플란트가 국내 시장 1위고 네. 2위 사업자가 덴티움입니다. 네. 네, 덴티움을 보는데 지금 주가를 보면서 덴티움 얘기를 드리면은 이 사람 또 저렇게 올라가가지고 또 입 털고 있다. 예. 주가 네. 저렇게 댓글 제가 달을게요. 네네. 아니 저렇게 올해 본 60% 올라간 종목을 지금 여기서 사라고 하는 것입니까? 정신 좀 차리십시오. 예, 이렇게 네, 나올지 네, 모르겠는데 네, 네. 한번 그러면 밸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덴티움이 현재가 16만 7천 원 시총이 지금 현재 1조 8천억입니다. 그러면 네. 지금 이 회사를 봤었을 때 지금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 올해 1분기는 조금 미스가 났어요. 근데 올해 지금 영업이익이 1,400억을 전망합니다. 그러면 지금 성장 속도가 2021년도에 한 700억 다는 회사가 지금 1분기가 1,400억이라고요? 아니 연간. 예, 예. 네네. 지난 2021년도 기준으로 700억 다는 영업이익 나던 회사가 2년 사이에 만에 더블이네. 2배 났습니다. 이게 만약에 2년 뒤로 가게 되면 2,200억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단순하게 올해만 본다고 하더라도 1,400억 영업 나는 회사가 시총이 1조 8천억입니다. 버블이 심하게 꼈다던가 뭐 PR 뭐 30배, 50배 전혀 이런 수준 아니죠. 그렇지 10배 좀 넘는 거네. 살짝 넘는 수준이죠. 네네. 한 12배? 물론 이제 뭐 업종 PR을 어떻게 볼 거냐도 생각해봐야 되겠지만. 네. 이런 거 봤었을 때는 거기다가 지금 조금 더 기다리면 중국의 성장과 함께 같이 커질 겁니다. 네. 조금 2년 뒤 가게 되면 2천억이 넘어갑니다. 이걸 봤을 때 지금 주가가 비싸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이거를 안고 가면서 계속 성과 나올 때마다 중국에서 수출 데이터 요즘 임플란트 수출 데이터 보게 되면 거의 수직 상승으로 나가고 있죠. 네. 이게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거를 충분히 아는 회사가 어딜까.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는 상장 폐지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실제로 이제 자진 상장 폐지 움직임을 보이면서 그러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덴티움이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네. 액션을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네. 그러고 나서 사서 사실은 이제 중간에 흔들리니까 그죠. 네. 그리고 조금 수익 나니까 팔고 그죠. 네. 쭉 보유하고 있으면 이렇게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는데 네. 흔들리는 구간을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순위는 덴티움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임플란트로 하는 회사는 대표적으로 2개밖에 없고 나머지 뭐 디오나 레이나 이런 또 치과 뭐 의료 장비 기기 업체들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순위가 네. 비상장 회사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이제 디오가 있죠. 디오가 있는데 디오도 실적 잘 나온 상황 쪽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지만 다음은 또 레벨업 시도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또 맨 마지막에 있는 시장 점유율이 있는 회사가 임플란트 쪽에서 덴티스입니다. 저 업체들이 많네요. 저는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덴티움만 있는 줄 알았더니만 몇 개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덴티스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인 입장이지만 그래도 광고 모델이 임영웅
있습니다. 네. 네, 후발주자냐면 확실하게. 근데 계약은 이제 종료가 된다고는 합니다만. 아 계속해야 되는데 그 팬들이 다 그걸 하실 텐데. 네, 뭐 알아서 하실 분들은 이제 근데 한국을 바라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지금 중국에 이제 진입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는 게 조만간 한 6월달 정도 한두 달 안쪽으로는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 덴티스트 많이 올랐네요. 네. 저쪽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중국에서 같이 변화를 볼 수 있겠다라는 쪽인데 그게 앞으로의 변화는 아마 좀 횡보는 들어가도 중국의 진출 얘기가 나오게 되면 레벨업은 들어갈 수 있겠죠. 네. 이런 쪽도 바라보고 있고 앞서 또 바텍이라는 회사가 있죠. 이쪽은 또 많이 공부를 확실히 많이 해야 돼. 맨날 알고 있는 것만 얘기하면 몰라도. 그렇습니다. 네. 이 회사는 실적이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잘못 나왔습니다. 한번 휘청였었죠.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성장에 대해서는 큰 영향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확인이 되는 게 아마 하반기 때는 다시 확인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얘는 그래서 실적이 안 좋아 주가가 이렇게 밀렸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확인되는 것까지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크게 흔들림은 없지 않는 게 시장의 반응이고요. 그게 확인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이탈 안 합니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그 흐름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레이죠. 네. 레이라는 회사는 지금 올해 또 가장 많이 오른 덴탈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주봉으로 반도도 또 꾸준히 올랐는데 이 회사의 강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덴탈 솔루션에 대한 강점들 스캐너부터 엑스레이를 잘하다 보니까 레이입니다. 이게 연결이 되면서 나오는 변화 거기다가 작년에 중국의 치과 기자재 업체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랑 사업하려게 되면 조인트 벤처를 하든가 아니면 우리 회사와 우리 중국 업체와 뭔가를 같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네.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인수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늘 보니까 1분기가 영업이익이 영업 적자로 돌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무게를 둔다. 중국의 그 숙련된 치과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레이가 많이 공급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회사들은 계속 보고 근데 항상 이 회사는 단기적으로 좀 이격이 좀 많이 벌어지게 되면 좀 조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쫓아가는 것보다 항상 좀 주춤했을 때 그럴 때 꾸준하게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임플란트 업체들이 다양하네요. 소개를 쫙 해주셨고요. 네. 얘기 나온 길에 이제 임플란트는 그렇고 뭐 피부 미용이나 의료기기 가운데 또 대표님 보시는 탑픽 있으면 한두 개만 얘기해 주시죠. 네, 많이 올라서 네.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최근에 원택이라는 회사죠. 원택이라는 회사도 레벨업을 계속해가고 있는 상황 쪽에서 네. 신제품 효과까지 기대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단계에서 또 신규를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예. 보유하신 분들은 요 회사랑 비올이란 네. 두 가지 회사가 있는데 다들 거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실적이 좀 덜 나와서 앞으로 좋아질 회사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눈길이 가는 게 이루다 같은 회사들. 이번에 실적이 좀 덜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하반기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동아시아 쪽에 진출하는 효과까지 오게 되면 지금이 이게 크게 그러니까 최근에 박스권 하단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한번 레벨업을 시도하지 않나라는 쪽에서 눈여겨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매각이 기다리고 있는 루트로닉이라는 회사가 있죠. 네. 이게 지금 매각 얘기 때문에 좀 주가가 좀 주춤했는데 고기다 않고 또 바로 올라오네요. 그래서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임의용기기 쪽에서는 싼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대주주에 대한 뭐 지분율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건 분명히 인수를 누가 해간든 간에 좀 그게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좀 잘 팔리겠죠. 예.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아마 매각 후에는 매각돼서 주인이 바뀐 뒤에는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임플란트 얘기를 하면서 피부 미용, 의료 기기 업체까지 김민수 대표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